본 학습 영상은 꿈을 담는 틀 밥 먹듯이 문학에 수록된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전시가 세트에 대한 해설 영상입니다. 수능 고전시가 영역에는 김인겸의 일동장유가와 유박의 화암구곡, 이렇게 가사와 시조 두 편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조선 영조 때 문인인 김인겸이 쓴 장편 기행 가사인 일동장유가부터 살펴보자. 익숙한 작품이지? 작가인 김인겸이 통신사의 일행으로 조선을 출발하여 일본에 갔다 오기까지 11개월간의 여정과 견문 그리고 감상을 기록한 장편 기행 가사의 일부분이야. 통신사 일행은 한양을 출발하여 내륙 여러 지방을 지나 동네를 거쳐 부산에 도착해 1763년 10월 6일 부산에서 승선하여 대마도로 출발하거든. 목적지는 애도였어. 지금으로 말하면 동경이지. 출제 지문의 시작은 부산을 출발하는 장면이야. 세찬 바람에 돛을 달고 6배가 떠나니 검은고 가야금 비파인 사명과 군악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어. 일행은 6척의 배로 여정을 떠나는 거지. 과장이 섞인 표현이고 청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 어룡들이 놀랄 정도로 출발 당시의 광경이 위험있고 엄숙하다는 거야. 해군은 부산항이야. 일행은 오륙도를 뒤로하고 출항하고 있어. 화자가 고국을 돌아보니 밤경치가 아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육지 가까운 바다에 각 군형과 포구의 불빛 두어 개가 구름 밖에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어. 불빛 두어 점이 보인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있는 배와 부산항 사이의 거리감이 잘 느껴지고 있네. 선실에 누워서 신세를 생각하는데 심란하다고 해. 작가는 57세의 나이야. 가족 생각 때문인지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심란하다고 해. 큰 바람에 큰 파도가 일어 천지에 자욱하다고 하네. 작가에게 처한 외부적 환경이야. 메모에도 만석을 실을 만한 큰 배가 큰 물결에 나뭇잎 나부끼듯 하고 있대. 배가 하늘로 솟았다가 땅 밑으로 꺼졌다가 하듯 파도에 의해 요동친다는 거야. 12발 상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고 52폭의 지프로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룩하게 바람을 먹고 있다네. 대풍에 의해 만곡주도 상돛대도 초석돛도 각각 나뭇잎, 나뭇가지, 반달처럼 변화했다는 것이지.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인 바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부각하고 있어.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1번 문제의 2번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문 내용이니 잘 봐두도록 해. 지문이 훌쩍 건너뛰어 중략 이후에 제시된 내용은 기행문의 끝부분이야. 이듬해 7월 8일 일행은 한양으로 돌아와 영조 임금에게 일본에 다녀온 일을 보고하는데 그 내용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임금에게 공적인 업무를 끝내고 보고하는 것을 복명이라고 해. 알아둬. 7월 무더운 여름이지? 얼마나 덥겠어. 날이 극렬하대. 몹시 뜨겁다는 거야. 땅도 끓는다는군. 거기에 엎드려 있으려니 얼마나 더 덥겠어? 그렇게 복명을 하고 있으려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복에 대해 땀이 밴다는 거지. 더위로 인해서 아주 그냥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야. 신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영조께서 너희가 더위에 고충이 심하니 먼저 가서 쉬라고 신하의 고충을 헤아려 배려해주는 훈훈함이 제시되네. 감사하지 않겠어? 절을 하고 물러나서 임금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이 부분은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작가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어.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사신들도 못 기다리고 사처로 돌아왔대. 하처는 사처인데 개인이 사사로이 거처하는 곳이야. 작가는 공주의 집이 있는데 서울에는 누이와 딸이 지금의 인사동 쪽에 살았나 봐. 작품에는 대사동이라는 지명으로 나오는데 지금의 인사동이야. 서울에서는 이곳 인사동 누이와 딸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거지. 돌아오니까 누이도 딸도 반겨하고 기뻐한대. 57세의 통신사 서기로 일본까지 갔다가 돌아왔으니 가족들이 왜 안 기쁘겠어. 11개월이나 멀고도 험한 길을 다녀온 것이니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로하고 반겼나 보네. 사처에서 8일을 쉬고 고향인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마치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했다. 11개월 만에 재회한 가족들의 반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어. 기쁘기가 한이 없다고 가족들의 심정을 다시 확인해주네. 기쁜 나머지 정신이 멍해 있는 모습을 어리석은 듯 앉아있다고 한 거야. 무심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번 문제에 3번 선택지가 해결되었어. 사당에 가서 조상님들을 찾아뵙고 나서
편히 쉬니까 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다녀온 여정이 저승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대. 풍도는 바람과 큰 물결을 의미해 손주의 재롱을 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으니 아무런 얽매임 없이 가고 싶은 곳을 다니는 강호의 산인 같대. 누가? 자신이 말이야. 또한 태평한 시대에 세상에 나서지 않고 묻혀 사는 사람인 성대의 일반 같다고 하네. 자, 이렇게 일동장유가의 지문을 살펴보면서 문제 1과 문제 2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나의 지문을 볼까? 조선 영조와 정조 때의 문인인 유박이라는 화훼 전문가가 지은 화암고곡이라는 연시조의 일부가 출제되었어. 제목을 살펴보자. 화암은 작가가 황해도의 화원을 조성하고 백화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작가의 호이기도 하고 화원의 이름이기도 해. 구곡은 일반적인 연시조인 구곡가게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시조는 작가가 꽃의 등품을 구품으로 나눈 데서 말미암아 9수로 구성했다고 보기도 해. 왜냐면 일반적인 구곡가게는 주자의 학문을 숭상하고 명승지에 살며 승경을 예찬하는 내용으로 연시조가 구성되는데 이 시조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앞수와 이어지는 수의 연결성도 크지 않고 말이야. 제1수를 보자. 층석류, 고3에는 각각 석류나무, 매화를 이용한 분재야. 작가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지. 그 분재의 모양이 꼬아 자라고 틀어 지었다고 하여 외형을 묘사하고 있어. 분재의 외형에 주목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백화암에 정원에 연못이 있었다고 해. 그 연못에 새 봉우리로 된 가석이 있었고 거기에 소나무 분재가 있었나 봐. 삼봉 궤석에 달린 솔은 바로 정원 연못에 있는 바위와 소나무 분재를 말해. 종장에서 자신의 화훼로 조성한 공간의 자긍심을 너뿐인가 하노라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어. 이렇게 볼 때 너는 솔뿐만 아니라 층석류, 고3회까지 화암에 조성된 화훼 모두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아. 다음 제6수를 보자. 양류풍은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으로 봄의 계절감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어. 화자는 막대 짚고 나와서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강호의 삶을 즐기고 있지. 당연히 이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고 말이야. 종장에서 초동과 목수는 나무하는 아이와 소를 기르는 노인이야. 그들이 웃고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막대 짚고 노래 부르며 뜻대로 소일하는 화자와 어우러져 강호의 평화로운 모습을 느껴지게 하네. 초장에서 갈고는 심고, 섭은 섬나무, 임나무, 풋나무 등을 통칭하는 말이야. 맑은 물에 벼를 심고 청산에 나무를 기르고 서쪽 숲 비바람에 소 먹여 돌아온다고 하네. 종장에 제시된 야인생애의 구체적인 모습이 초장과 중장의 내용이지. 야인생애라는 말은 출사하지 못하고 향촌에 머물러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 이런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 3번의 4번 선택지를 보자. 화자가 청산에서의 삶에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하였다고 했지. 이 내용은 맞아. 그런데 이어지는 겸양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는데 맞을까? 아니야. 겸양이란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태도인데 제9수에서 화자가 겸양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 대략 좋은 말처럼 느껴지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함정에 빠지기 좋아? 화자는 양보하는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풀어봤어. 오답에 해당하는 선택지들은 따로 살펴보지 않았으니 궁금한 게 있다면 네이버 밤매공 카페를 검색하고 들어와서 질문을 남겨줘. 이상으로 2024학년도 수능기출 고전시가 지문과 문제를 살펴봤어. 밥 먹듯이 문학에 수록되어 있고 자세한 해설과 문제풀이도 제공하고 있으니 반문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도 추천할게.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